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자가격리의 민족이다. 어제 제가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자가격리 어긴 사람이 또 나왔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를 못 버틴 호랑이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으이구, 이 짐승 같은. 여기는 순수 음악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통해 듣든 여러분은 지금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듣고 계신 겁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기억해주세요. TBS 라디오 그리고 주진우. 해도 뜨지 않는 새벽부터 남들이 모두 잠든 밤까지 매일같이 발로 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보도로 인해 의도치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을지 고민하는 기자도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오롯이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걷는 기자가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요. 다 아시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기자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자님 상. 우연히 한번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잠깐 스쳐들렸는데, 그런데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스치기로 했는데, 그렇죠.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성공회대 신방과의 최진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MC 장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금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방송의 반응을 보고 지난번에는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방송의 반응을 보고 상 이름이 바뀝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는 지난달에 기자님 상이에요. 네,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인데 지난주에 기자님 상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하는군요, 이게. 네, 이게 주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MC 장원 오늘도 노랑 패딩이요. 아니 제가 우연치 않게 아침에 그냥 생각 없이 입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오세요? 예, 일찍 나옵니다. 어디 추운 데 사세요? 북극에서 왔어? 제가 일산에 살거든요. 조금 북쪽이라 이거죠. 서울하고 일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리고 밤에는 많이 춥거든요. 밤에? 예, 안 추우세요, 다들? 아니, 근데 주진우 앵커 보세요. 반팔 입고 있지. 근데 MC 장원이 나 지난주에 저 조끼 때문에 패딩 조끼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거 컨셉인가 했는데 안 해보니까요. 면티를 입고요. 두꺼운 스웨터를 입었어요. 원래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요? 아니, 인생이 좀 춥습니다. 예. 어떻게 보니까 지금 저희 방송에서 입은 옷을 하나씩 지금 기부하고 있어요. 정치자들한테. 기부하세요. 근데 시기도 이제 벗을 때 됐잖아요. 기부하세요. 20도 넘어가면 그때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20도? 오늘 한 17도까지 갔는데?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정치자님들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20대 넘어가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 방송을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번 이상 들은 듯해요. 이런 청취자가 있었고요. 20초 저 지금 찾고 있어요.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쏟아지는 언론 기사의 홍수 속에서 이 기자는 좀 너무했어.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따끔하게 짚어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교수님? 예, 네. 그럼요. 우리가 이제 기자들이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죠. 다른 것도 전혀 없고요. 네. 기사를 제대로 써라. 네. 그리고 이 방송이 결국은 우리 언론들의 올바른 길, 언론 개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교수님, 예. 이렇게 교수님은 저기 덕망도 있으시고요. 우리 이 업계에서 이게 언론계에서 굉장히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감이 높은 분인데 네. 저 패딩 입고 다니는 저런 친구 같이 다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네. 이 교수님의 덕망을 더 드높여 보이게 하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별로야. 비로소님, 장원님 갱년기 같아 갱년기. 저도 봄바람에 몸 조심하라고 털적 끼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어린데 여기서.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뽑았습니다. 지난 주에 기자님상의 네. 3위는 두구두구두구 지난주에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배경음악. 그냥 하래요. 또 그냥 PD가. 하랍니까? 지난주에 기자님상 3위 김정숙 여사 천안함 엄마를 노려봤다 누리꾼 감론을박 조선일보 원우식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네. 네. 조선일보죠. 가장 또 뭐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네. 단골 손님이죠. 기사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지은 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윤 씨를 무섭게 노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윤 씨가 이 천안함 유가족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이 한 장 찍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십 장, 수백 장 사진이 찍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장을 꼬투리를 잡아서 논란이 됐는데 그 논란이 어디서 있었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있었답니다. 네. 심지어 어느 커뮤니티인지도 밝히질 않았어요. 기사 속에서. 예.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기사인가?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는 거를 기사로 쓴다? 사실 이 커뮤니티라는 공간이 이 탕수육 찍 먹으러 먹냐 북 먹으러 먹냐 갖고도 하루 종일 싸우는 곳이거든요. 아니 그거는 한 3년째 싸우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거든요. 네. 제가 지금 자주 다니는 커뮤니티에다가 네. 글을 하나 올려요. 네. 주진우 기자 머릿결이 너무 좋은데 가발아님? 그럼 뭐 댓글 막 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기사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진우 가발 썼다. 누리꾼 감론을 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면. 네. 지금 그러면 MC 장원 같으면 그러면 저 기사는 한 30개 나올 수 있어.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이 사진, 이 캡처 사진에 장사 없다고요. 이 사람이 수십 가지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는 하나만 골라서 이게 뭐 노려보고 있다라고 몰아간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이게 또 언론에서 자주 하는 기법인데요. 그렇죠. 네. 네. 보통 그 국가원수나 어디 지도자는 사진을 그 표정을 계속 찍기 때문에 네. 그 거기에서 잘 나오거나 아니면 그 정상적인 사진을 씁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저기 온화한 얼굴로 예. 잘 듣고 있어요. 예. 네. 미안함을 가지고. 그런데 저 뒤에서 잠깐 이렇게 얼굴 돌아보는 걸 가지고 째려봤다. 이게 기사가 됩니다.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가 사진 기자는요. 한 번 누르면 셔터가 뭐 한 1분에 몇백 번씩 막 찍히면 다다닥 찍히잖아요. 네. 그 많은 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데 그것도 일부러 골라낸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의 사진이에요. 네. 보통 이런 사진은 기사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제 주진우 기자도 보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째려보는 장면은 아니에요. 그냥 고개 돌리다가 찍히는 장면이 좀 경직된 모습으로 찍힌 건 맞지만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사진을 굳이 골라서 째려봤다 이렇게 쓴 것도 문제고 네. 이 논란이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의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저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논란이 됐겠죠. 아니 그러면 저 뒤에 네. 경호원 하나는 인상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호는 뭐라고 그러니까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 천안한 엄마한테 인상 썼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쓸 수 그 기사 있죠, 쓸 수 그러면. 있겠네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뒤에서 고개 숙인 사람은 저기 문재인 경호원 천안한 엄마한테 고개 숙이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기사를 한 500개도 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김정숙 여사니까 노려봤다라고 했지 네. 경호원이었으면 눈 불하려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불하려 이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논란을 만들고 싶은데 논란이 안 돼 속상하시겠네요, 기자님. 역시 실망을 주지 않는 조선일보 기자님. 기자님 이름이 뭐라고요? 원우식 기자입니다. 예. 원우식 우리는 기자님. 이름을 밝혀드립니다. 네. 네. 비싼 카메라 가지고 참 저렴한 일 하고 있네요. 이거는 그냥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우정이 아빠가 이거 매일매일 기자상으로 합시다. 대박 재밌네요. 이렇게. 이거는 아직 그 정도는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거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야 예. 돼요. 그래야 주진우 기자이 우리를 뽑아줄 거 아닙니까?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이 청취자분들께서 네. 저 MC 장원의 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네요. 아, 그런가요? 패딩을 벗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알바도 조금 풀어놨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지난주에 기자님상 이거 생기면 예. 조선일보 기자와 동아일보 기자들의 독식이 될 것 같은데 중앙일보도 있구나 이렇게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대부분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경제지들이 경제지들 상당히 진짜 후보가 아주 유력한 후보들이 많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그리고- 경제지들 그리고 살굽빛 조선일보 있습니다. 문화일보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화일보 빼면 안 되죠. 살굽빛. 문화일보 대단합니다. 거의 네. 거의 대부분 진짜 경쟁합니다. 지금 그럼요. 경쟁. 경쟁을 하고 있죠. 우리 상 탈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가요? 자, 두 분들이 네. 두 분이 팟캐스트 하고 네. 계시는데 거기서보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서 훨씬 잘하시고 있다고 그렇게 네. 평가가 있더라고요. 여기 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예. 물이 맞아 여기가? 예, 분명 제가 이 패딩 입고 다른 방송국 가면 온도가 딱 맞거든요. 근데 여기만 오면 더워. 그래요? 여기 너무 따뜻한가 봐요, 저한테. 너무 끼어 입었어. 어제 사실은 팟캐스트 하면서 네. 대놓고 우리 저기 담당 PD가 네. 그 팟캐스트 열심히 듣습니다. 네. 저널리즘 M이라고 네. 대놓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을 안 해주면 우리 안 가겠다. 대놓고 그랬습니다. 누가 교수님? 제가 안 가, 장원이가 그랬죠. 저는 전혀 전 이런 방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이거 방송을 통해서 협박하셨습니다, 거의. 자, 아무튼 스튜디오 온도 짐작 안 가시죠? 한 명은 반팔, 한 명은 패딩, 그리고 또 한 명은 수트. 네, 역시 자 2위로 가겠습니다. 자, 네. 기대됩니다. 지난주에 기자님상 2위는 누구? 2위. 네가 배달시킨 음식에 왜 내 세금이 지자체 배달 앱 논란 서울신문 윤창수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울신문. 네. 이 내용은 뭐 배달앱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었죠. 네.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왜 이 친구한테는 네. 이 윤창수 기자님한테는 상을 줄 만큼 그렇게 잘 쓴 거죠 기사를? 네, 일단 기사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13일 내놓은 배달의 명수는 앱 개발비와 운영비를 시에서 모두 내고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 앱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사설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배달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을 낳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예. 이 제목이 문제입니다. 내가 배달시킨 음식에 왜 내 세금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내가 내 세금으로 당신 자식이 학교를 다녀? 무상급식 한 거. 네, 아니 왜 내가 내 세금으로 당신 자식이 공짜로 학교를 다녀? 잠깐만요. 연기하는데 너무 소리를 질러. 예. 연기를 저렇게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다시 해봐 좀. 다시 해봐. 아니 화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목소리를 작게 하면 화를 느낌이 내고 잘- 있어요. 갑자기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다. 네. 아니, 분노를 좀 표현한 겁니다. 아, 네, 예. 네, 네. 낮춰서 다시 가겠습니다. 네, 네. 왜 내가 내 세금으로 당신 자식이 학교를 다녀? 뭐 중고등학교도 가?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이. 네,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 앱이잖아요. 공공 앱을 군산에서 사실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그 자영업자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 기자가 뭘 논란을 삼았냐면 네. 거기에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앱을 개발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돈을 군산시에서 댄 거예요. 그냥 군산시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그렇죠. 이 혜택이 누구한테 가냐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음식을 배달시킨 분이 이익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이익을 입게 보고요. 되고. 예. 근데 이제 뭘 진짜 제목 보세요. 자기는 한 번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 공공 앱으로. 네. 나는 음식 주문을 예를 들면 배달 민족으로 시켰다. 네. 거기 돈 더 많이 내잖아요. 네. 공공 앱을 시키지 않았는데 공공 앱에 돈 들어가는 세금이 내가 낸 세금 중에 일부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MC 장원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가 없는 MC 장원이 그 지역에서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근데 세금 낸 거 중에 일부가 학교에 지원이 되잖아요. 네. 교육청을 통해서. 그럼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애가 교육을 받느냐 이렇게 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은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세금이 들어갔어요. 나는 한 번도 그 공원 안 갔어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항의하죠. 왜 내가 가지도 않은 공원을 위해서 낸 세금으로 그걸 지원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윤창수 기자님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모든 거에 시비를 걸수 그럼요. 그렇죠. 모든 게 세금 쓰는 모든 거에 네. 그러면 하루에 한 100개도 기사 쓸 수 있어요. 네. 네. 내가 안 다니는 길인데 거기 왜 길 만듭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도 내가 있죠. 안 다니는데 왜 저기 산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그래서요. 네. 저는 기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됨됨에. 그리고 네. 세상을 어떻게 볼 건지 따뜻하게 공익 관점에서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의 편에서 서서 보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뭐 기사를 만들기 위한 그냥 장문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공공의미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것이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우리도 만들겠다. 이거 벤치마킹해서 이랬더니 그것도 공격을 해요,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공격하려고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진보적인 성향의 지자체장들이 공공을 만들려고 뛰어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결국은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사과문 내긴 했던데요. 세계 그러니까 1, 2, 3위를 모두 다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독일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의 전체를 그런 회사가 더 많이 돈 벌어주게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기사예요. 이 기사는. 그렇죠. MC 장원이 네. 보기에도 이건 조금 너무하죠. 기자들이. 네, 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2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2위면 굉장히 높은 순위거든요. 높은데. 예. 너무 일단 제목부터가 황당해서 게다가 중요한 건 이런 말을 한 뭐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게 기사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고교 야구 역전의 명수 이런 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배달 앱에 대해 논란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쭉 나오고 있는데 제목에 달려면 최소한 누군가가 인터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제목에 달아야 그나마 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기사 내용 속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본인의 뇌피셜로 이렇게 적어서 제목으로 다신 거죠. 아무튼 윤창수 기자가 여기까지 의도하고 썼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기자님이 그런 생각해야 돼요. 이 기사가 의도가 조금 있었겠는데 의도가 없다고 하면 네. 이 기사가 어떻게 읽힐 건지 아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제목 자체가 예.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네가 뭐 배달시켰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돼? 이 말은 아주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눈길을 이렇게 섹시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 제목은 원래 본문의 기사와 연관도 없는 제목을 썼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2위를 드렸습니다. 내가 낸 세금 시리즈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면요. 예. 네. 기사 하루에 한 200개씩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윤창수 기자님 불편하면 당신도 시켜 먹어. 이렇게. 정답이네요. 현명하십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그따위 기사 내보내는 거냐 언론. 그런데 서울신문이 네, 서울신문 맞습니다. 네. 고가 세금 많이 가 있습니다. 가 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역시 정치자들이 시민들이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네. 네. 일반 신문하고 다릅니다. 네. 야, 네. 서울신문. 내가 낸 세금으로 도로 깔았는데 기자야 너 왜 거기로 다니니?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네. 38살님입니다. 안 혼나니까 잘한다 MC장. 안 혼나니까. 왜냐하면 이 글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 그 팟캐스트에서는 엄청 혼을 나거든요. 왜요? 못한다고. 주진우 기자님은 잘 대해주잖아요. 거기에 진행자가 이 작가라고 있는데 이 작가는 얘를 그냥 너무 괴롭혀요. 깔아뭉개고. 근데 오늘 주진우 기자님도 지난주 같지 않네요. 조금 싸늘해요. 약간 연기 이후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의 애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알았으니까 좀 잘해. 그래서 이 덥지 않은데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식은땀이 납니다. 아니요. 더워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자. 식은땀이 나네요. 장원 씨 네. 패딩 다시 입어요. 네. 입으면 날씬해 보여요. 이렇게가. 그래요. 그 주진우 기자님이 조금만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제가 식은땀 안 흘려도 되니까 다시 입을 수 있는데. 아이 좋아하지. 눈빛이 좀, 네. 좀 다시 노곤노곤해졌어요. 그래요? 바로 입습니다. 입어도 되겠네. 예. 우리 장원 씨는 MC 장원 뭐 정치자 우리 청취자의 뜻은 우린 다 따라갑니다. 네. 맞습니다. MC 장원
여름에도 저 피딩 입고 출연했을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다. 여름까지 일단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저기 뭐지 약간 애착조끼가 아니라 이게 좀 뭐라고 하죠? 뭐 네. 어디 뭘 하나를 파고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아, 집착? 집착? 집착 말고 좋아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 패딩 천착이라고 조끼를 하잖아요. 천착. 좀 굉장히 애정하긴 합니다. 아, 네. 패딩요? 네. 지금처럼 하면 다음 주에는 물론 오시고요. 네. 메일로 매일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합니다. 자, 아 데일리. 자, 아유 달콤하네. 3위, 2위를 봤는데 네. 순위권에 못 든 작품들 네. 그런 번외편. 기사들도 좀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번외편에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 순위에 못 든 기자님이십니다. 자, 제목은 덜 죽어서 안전하다? 이게 뭐죠? 노영민 청비서실장 코로나19 사망자 수 비교 논란. 네, 아시아경제의 손선희 기자님이십니다. 근데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노영민 청와대 이 비서실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미국 39명, 스페인 300명, 대한민국 4명. 자, 이러면서 OECD 국가 중 27위다. 36개국 중 27위다. 아니 이거를 올렸거든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할 수 네.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 통계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뽑은 통계가 아니라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미터에서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온 겁니다. 그런데요. 가져와서 아직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계속해서 좀 더 노력 기울이겠다라는 취지로 이 글을 올린 건데 그걸 이렇게 쓴 거죠. 네. 네. 왜 사망자 수를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지금 다른 나라는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고통받고 자, 있는데 결례를 저질렀다. 그러면 코로나19 네. 오늘 확진자 현황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것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사예요, 사실은. 저는 번외편은 아닌데 오늘 네. 자 조선일보 가져왔는데요. 네, 조선일보 가지고 오면 제가 한 30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면 머릿 기사가 총선 태풍에 눈 된 윤석열. 이거 네. 총선에 태풍에 눈이 될 윤석열. 되라 윤석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윤석열로 선거 치르고 싶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제가 총선 태풍의 엉덩이 윤석열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진짜 그 정도면. 근데 이거 너무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해요. 조국 프레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네. 야당이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조국과 윤석열로 쓰자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네. 뒤에 의도가. 보면 윤석열 없어야 검찰 개혁, 윤석열 지켜야 조국 처벌. 그게 말이 그 네. 프레임 자체가 두 개를 딱 묶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 뒤로 가볼까요? 네. 또 조국 또 있을 거야. 있죠. 계속 하루 얘기하고 기사인데 그렇죠. 자 저기 사설에 조국이냐, 네. 사람 조국이냐, 나라 조국이냐 이렇게 해서 또 조국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게 세 개나 되는 기사를 가지고 조국 대 바닥에다가- 윤석열 아니, 내 저- 팽개치신 거죠 지금 아니 조선일보. 예, 떨어진 밟으신 거예요. 건 아니죠. 밟으신 건. 마음스러워. 저 그런 거 없어요. 찢었어. 자, 자 1위로 가겠습니다. 1위로.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1위. 자, 이하경 칼럼 코로나 방역 박정희의 유산을 발견하다.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주필 분께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는 네. 칼럼이죠, 칼럼. 좀 주필이면 오랫동안 이 언론사 기자 한 거잖아요. 아니, 네. 이런 사람이 주필입니다. 아이, 이런 참 분이 또 답답합니다. 사진을 내놓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차장님 기억나지요? 네. 한국인에서 부끄럽다고.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코로나 방역 박정희의 유산을 발견하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서 어디 뭐 방역 관련된 공무원분이 어디 가서 그 방역 안 하고 양주 드셨나? 그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앞 내용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앞에서는 한국 방역 시스템은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진단 키트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세계 최고의 속도로 검진해 확진자를 찾아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상찬을 합니다.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아니, 띄워주면 이상한데요. 네. 불안하죠? 뒤에가 불안하죠. 예, 그리고 이분이 2월 24일 칼럼에서는 그 4년 전 메르스의 숙주는 낙타가 아닌 대한민국 보건 의료 체계였라고 개탄했다라면서 이게 무슨 소리죠? 그 4년 전 메르스 때는 그 대한민국 보건 의료 체계가 그렇죠. 망가졌다라고 내용에 쓰셨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4년 만에 살아났습니다. 네.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1977년 근로자 사회 의료보험을 도입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지금 이런 의료 체계가 잘 되고 있는 방역 체계가 잘 되고 있는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전에 의료보험 체계를 처음 만들었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네. 순 사실이 아닙니다. 순사실이 아니에요? 저 다른 말을 쓰려다가 조금 순화시킨 거예요. 제가. 네. 왜냐? 물론 박정희 정부 때 의료보험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건 맞아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법을 만든 취지가 뭐냐면 당시에 북한이 너무 이제 뭐 전 인민들을 잘 살게 한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정부에서 독재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 시행된 것은 이게 60년대거든요. 77년대에 처음 시행이 됐어요. 예. 처음 시행된 것도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이 다 포함된 게 아니고 500인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 기업만 됐었어요. 그리고 군인, 교사들 이런 사람들만. 그 당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의료보험증이 있는 게 하나의 사회적 권위로 보여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들고 다녔죠. 집안 그렇죠. 서랍에 꼭 넣어놨죠. 나도 그리고 어떤 술집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술집에서 그거 받아주고 외상으로 술도 주고 했어요. 아 맞아요. 신분증 대신 의료보험. 그럼요. 냈죠. 그러니까 아무나 의료보험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태우 정부 들어가지고 그게 실제 시행이 됐었고 실제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제도 즉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건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 처음으로 시행된 겁니다. 아,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겉모양은 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권을 갖고 있거나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나 아니 권위적인 표현은 아니겠군요. 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직원들만 가능했었고요. 노태우 때도 확대를 했지만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 건강보험 체계가 하나로 일어나가 안 됐어요. 정부가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건강보험 체계가 있어서 통합이 안 돼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됐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이걸 하나로 통합시킨 겁니다. 즉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는 김대중 정부다. 그전에 했던 건강보험 체계는 말만 건강보험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체계가 아니다. 네. 근데 이분은 네. 그러니까 야, 뭐 지금 문재인 정부나 지금 국민들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다 박정희 공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다 박정희 덕이야.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학교 다니고 있지? 더 박정희 덕이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달 전에 한 달 전이군요. 2월 24일 칼럼에서는 메르스 때 숙주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네. 그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의료보험 그렇지. 체계가 없던 때입니까? 그래 놓고선 이번에 또 잘 망했다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때는 또 박정희 때문에 만들게 된 의료보험 체계가 지금의 이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중잣대 아닙니까? 아니 이중잣대고요. 예. 그때 달라요. 그래서 네. 보통 중앙일보 기사는 중앙일보로 다 반박이 가능한데 이하경 주필님께서는 그 자기 그냥 칼럼으로 자기 글로 그냥 다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하경 대 이하경의 대결이 아주 치열합니다. 요즘. 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실관계가 달라. 이건 잘못 쓴 겁니다. 기사를. 박정희 때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요? 이건 예. 팩트도 다르네요. 팩트도 달라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겁니다. 말을 똑바로 해야지 하려면. 네, 자. 우리 정치자들이 의료보험증 빌려서 병원 가던 그 시절 그때가 생각나죠. 있었어요. 맞아요. 메르스 때는 박정희 유산을 분실했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이 전개 방식이 네. 이 이하경 주필 전개 방식이 지난 그 차장님 기사 때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1위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합니다. 1위까지 올라가시는 데는 네. 다 그 능력이 있으신 능력이 분들이기 있죠. 때문에 아, 이거 아무나 못 좀 가요.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예. 좀 예. 기자들이 칼럼 쓰잖아요. 예, 칼럼 그렇죠. 되게 무섭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의 생각, 나는 어떻게 잘못했다고 이 팩트를 취재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생각도 이렇게 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진 박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책임감 느끼고 당연히 무서운데 네. 그럼요. 왜 안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자들이 칼럼을 쓸 때는요. 자기 이름이 계속 남는 거고요. 저건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쓴 예전의 글과 지금의 글이 다랐을 때 과연 기자로서 또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으면서 독자들한테 창피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기자들은 이름을 옆에다 적거든요. 그렇죠. 이 기사도 또 옆에다 이하경 주필 이렇게 쓰잖아요. 주필 이게 주필이에요. 하기야 뭐 김대중 그 양반도 오랫동안 주필하는데 뭐 아무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런데 이 그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네.
기자들이 자기 생각보다는 아마 사주나 아니면 그럴 수 데스크 있어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 기자들이. 그럼요. 왜냐하면 언론이 통제를 받는 두 가지 권력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 권력, 두 번째는 경제 권력인데요. 그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주예요. 사주는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으로 경제 권력과 결탁을 하고요. 제도의 어떤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는데 그 사주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네, 우리 언론이 그 남자를 너무 미워합니다. 네. 그 남자를 너무 미워해서 그 어떤 남자를 또 살려내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박정희 신화를 살려내서 신화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의 공으로 민주주의가 다시 되살아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시 또 박정희의 망령을 다시 불러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 그 정치고 우리 사회 현실 아닌가. 맞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정화를 못해요. 자정 능력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외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야만 자정 능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뛸 겁니다. 많이 MC 장관은요? 응원해 주세요. 네. 혹시 여기 TBS에 샤워실 없나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씻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잘해줬잖아. 따뜻하게 너무 따뜻하게 해줬네. 두 개가 섞였어요 지금 긴장이랑 네. 더 온도가 섞였어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렸네요. 저희가 이 기자상 모아가지고 예. 분기별로 책도 내고 시상식도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자님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 주에 뵐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봐야죠. 다음 달에 뵐까요? 아니야, 다음 주에 봐야죠. 그거는 저희 청취자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MC 장관. 감사합니다. 현빈의 그 남자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혼자